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된 시대,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대 형태와 주거 유형은 물론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치까지 변화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역삼동 다세대 주택과 동탄의 복층 오피스텔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7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박정훈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시대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도 변화해 왔지만 요즘은 특히 그 변화가 온몸으로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떤 곳은 지금 투기 세력이 좀 많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급등돼가지고 정부가 대출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규제를 가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아파트의 공급 과잉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격들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장이 전개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보고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예측,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라지는 전세, 증가하는 월세부터 투자가 아닌 사용 중심의 가치 재편까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한다.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의 집중 분석,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하시죠.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주제는요.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예측이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견들을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메가트렌드 10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강의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주목해야 될 부동산 투자 10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연장선상에서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는 책에서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 부동산 변화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책의 요점은요, 옛날 7, 80년대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투기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세 상승기에 그런 부동산 시장을 지나서요, 앞으로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 대세 하락기 속에서 우리 가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좀 추려가지고요. 간추려서 그 부분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10가지에 대한 변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저뿐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이요, 다르지 않다는 부분에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트렌드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트렌드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역행하는 투자가 됐을 때는요, 지금 트렌드와 앞으로 트렌드와 맞지 않는 그런 부동산 투자에 임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10선 정도를 뽑으면은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10가지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의 투자 모델들은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는요, 아파트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 외곽의 일부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듯이 아파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급 과잉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을 수요할 수 있는 수요 계층이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아파트라는 획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세로 대변되는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 월세의 시장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부동산 투자가 아닌 사용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해서 이 부분은요, 각 가게의 자산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대부분의 자산 가치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주택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요, 이런 투자, 자산의 개념보다는요, 사용 중심으로 부동산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사용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내용 속에는요, 결국은 앞으로는 사용의 대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아주 귀한 부동산이 되느냐,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부동산이 되느냐는 부분으로 접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 다른 말로 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신축 주택이냐 노후주택이냐가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요새 상담을 계속 좀 받아보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노후화가 진행되고 나면은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들이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요,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입지가 좋으면은요, 부동산 가치를 선도해 나갔었는데요. 앞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가치의 형성이 사용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이런 부분들도요, 결국은 입지가 얼마나 좋으냐,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느냐 하는 입지 부분에 많은 부분이 갈릴 것이고, 이런 입지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면요, 앞으로 새 건축물이 들어오는 그런 노후된 주택보다는 지금 새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신규 주택으로 앞으로 인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재건축 현안이 거의 도가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가격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도요, 이런 입지가 좋은 쪽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 아니면은요,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이 이 책 저자도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파트 시대에 저물고 다유형 소형 주택 시대로 변화한다. 이 부분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밝힌 메가트렌드 10선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주택 모델이 단기간에 우리가 산업화를 성공화시켰기 때문에요, 결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든 또는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이 신주택으로 만들어지든 어떤 부분이든 주택에선 아파트를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부분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은
쪽에는요, 아파트 시장들이 앞으로는 고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기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라는 주거 모델에서요, 각자가 자기 욕구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소형 주택들, 그리고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로 앞으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는 주택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중대형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은 많이 나왔었죠. 결국은 옛날에 대가족으로 이렇게 대변되던 그런 시대 상황에서요,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1, 2인 가구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란 예측 때문에 아파트나 또는 주거 공급 모델이 너무 큰 것들은 인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아주 평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요, 입지가 좋고 부유층이 살 수 있는 부분에서는요,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요, 앞으로도 대형이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욕구라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좀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은 주거 공간,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공간들은요, 넓을수록 좋은 게 맞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부유층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들, 주거 지역들 제외하고 일반 우리가 평범한 국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택 지역들은요, 앞으로 대형 중심에서 소형 중심으로 주택 모델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저자는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요,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인구가 지금 많이 공급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공급이 수요보다는 훨씬 많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집들이 남아도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예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요,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에 있는 그런 주거 모델들은요,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꼭 서울특별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각각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요, 어떤 일반적인 역세권 반경 몇 미터 정도, 그리고 참 잘 조성되어 있는 신도시 정도, 이 정도는요, 결국은 그 동네에도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기가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에서 또 품질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공급 위주의 아파트 정책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청약제도 자체도요,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보고 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형을 보고 그리고 카탈로그를 보고 먼저 청약을 해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이었다고 보면은요, 앞으로는 이런 주택들이 공급이 과잉되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는 수요자 위주로 부동산의 주택들에 대한 그런 시장들이 재편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 제도는 사라지고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초반처럼 후분양 제도가 정착되면서 수요자 위주로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나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아홉 번째로 자비 리모델링 급증과 공동화되는 수도권 외곽 신도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또 마찬가지죠. 결국은 공급이 과잉된다는 말의 의미는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는요, 결국은 공급이 좀 더 들어오더라도 수요가 외곽에서 다시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꾸 투자의 포인트를 안쪽으로 좀 비싸더라도 넣으라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주택들의 공급이 굉장히 과잉되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요, 앞으로 수도권 외곽, 특히 2기 신도시에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요, 택지 개발이 된 주거만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도시들에는요, 결국은 주거의 공동화가, 도시의 공동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겪게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건설 경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토를요, 아주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쪽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어 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투기 문화,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신도시 문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결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주로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보다는요, 소규모의 개발 사업이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고요. 이 소규모의 개발 사업은요, 각각의 부동산이 위치하는 입지 속에서요, 그 입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 중심으로 앞으로는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말한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는요, 10가지의 앞으로 부동산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택산업연구원도 그렇고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금 건설회사에서 내놓는 자료들도 그렇고요, 지금 분명히 주택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는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제가 몇 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주안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시면은요, 트렌드에 맞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번 주 준비하고 계신 세미나에서 도움 주실 거죠? 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도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기입니다. 제가 여러 지금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트렌드들이 변해가는 그런 요소들을 짚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모델이 앞으로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의 개념에서요,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그 수익형 부동산들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가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지 상가 투자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5300)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